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유성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큰 불이 났습니다. 그래 난리가 났습니다. 일단은 우체국 금융, 우체국 우편 여기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말이죠. 647개 업무가 지금 중단이 되고 가동이 중단되고 이런데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났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데 화재는 진압을 했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나면은 항온 항습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버가 급격히 가열이 된답니다. 그럼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서버가 이제 고장나고 서버 불이 붙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정합하면 뭐냐면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는 진압을 했다는 거죠. 빠르게 이제 가가지고. 하지만 이 화재로 인해서 항온항습기가 가동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항온항습기가 가동이 안 되면 바로 이제 서버가 가열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럼 서버가 가열되면 이게 전체가 고장날지 모르니까 의도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화재를 갖다 정리하고 항온항습기가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서버 가동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죠. 이런 관계인데 이게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벌써 뭐 이재명 광을 팔고 있는데요. 이재명이 밤새 보고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바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런 중요한 때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국가 정보를 관리하는 관리원에서 불이 날 수 있는지, 도대체 불이 왜 난 건지 이거부터 밝혀야 돼요. 화재가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또 화재가 왜 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 화재가 났다, 화재를 껐다. 근데 껐지만 항온항습기가 가동이 중단됐다. 이게 고장이 났다. 이게 고장이 나면 서버가 가열될 수 있다. 서버가 가열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런 어떤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재가 왜 났는지,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이게 문제고, 그 다음에 지금 우체국 우편이라든지 우체국 금융이 전부 다 마비가 되고 있는데 이거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더군다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우편 물류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이재명이가 밤새 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토요일이어서 조금 그나마 숨통이 있긴 있답니다. 그럼 빨리 이걸 지금 고쳐가지고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뭐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전환시켜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지금 행정안전부 차관이 나와가지고서 지금 변명을 했는데 한번 보죠. 이거 뭐 변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해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행정안전부 차관 김민재입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불편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를 말을 하고, 먼저 화재와 장애 대응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화재가 났고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보죠. 26일 금요일 저녁 8시 15분경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이었답니다. 근데 이거 왜 이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한 개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게 과실인지 아니면 이게 뭐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 왜 갑자기 화재가 발생합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밟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에 즉시 소방서에 신고하고 작업 인력을 대피시켰으며 종합상황실에 신고하여 장애 발생 사항을 신속히 전파하였습니다. 어떻게 알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상황의 중대함을 고려해서 위기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여 화재 상황과 장애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30분경 배터리 화재는 진압되었으나 얼마나 오래 걸린 거야? 화재가 쉽게 진압된 게 아니에요. 어젯밤 8시 15분경 화재가 났는데 오늘 오전 6시 30분경까지 탔으면 이거 뭐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업무 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무려 647개가 가동이 중단됐어요. 이는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되었고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아니 가동을 중단시킨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화재를 진압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에 있고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하여 복구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 효과가 큰 주요 정부 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를 하겠다. 지금 우체국 금융과 우체국 우편이 대란이 났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말이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수기 접수 처리, 또 대체 사이트 안내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또 변명을 하고 있고요. 민원 처리가 지연되어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전 국민께서 당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오늘 오전 8시 재난 문자를 발송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알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를 가기 전에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고 관공서 업무를 이용해 달라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은 변명은 들어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직 들어있질 않아요. 근데 이해는 합니다. 아직까지는 말이죠. 이 화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본 것인지 그것이 금전으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복구가 모두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나와야 될 겁니다. 하여튼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됐고요. 우체국 금융, 우체국 우편이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업무 시스템이 중단을 멈췄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응 능력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먼저 이런 사고가 나면은 민심이 나빠질 것을 우려했죠. 더군다나 지금 추석 직전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밥상 민심이 추락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은 지금 밥상 민심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지지율이 떨어지면 재판이 바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 목숨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과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과도 좋고 변명도 좋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이 화재 원인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재에 어떤 정부의 책임이 있는지 이런 걸 밝히는 것이고 이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맨날 민생하고 국민 하는데 국민주권 정부 어쩌고 떠들어대고 하지만 국민을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민을 정말로 걱정하게 하고 있고 국민을 정말로 못 살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론 이 사고는 과실이고 어떤 사고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기강이 무너진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잡겠다고 나서지를 않나 검찰청을 폐지하겠다고 나서지를 않나 오로지 그런 데만 관심을 갖고 말이죠. 이진숙 쫓아내기 이런 데만 몰두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 전반에 대한 어떤 관리가 부실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의심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우체국 금융, 우체국 우편 당분간 지금 사용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떻게 복구가 되는지 정부 관공 서비스 중에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또 불가능한 건지 이걸 좀 네이버에서 이제 또 안내를 한다니까 그걸 한번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공 서비스를 받으실 때는 미리 전화를 해보고 가능한지 살펴보고서 움직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실업 TV에 대해서 응원 주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실업 TV는 항상 사실을 전달하고 최고의 논평을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실업 TV입니다.